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해외 유명식품 연구팀에서 한국 전통기름, 바로 들기름에 대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산패가 빠르다. 발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에 좋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이 믿기십니까? 수백 년 동안 우리의 밥상을 지켜온 바로 그 들기름이 외국에서는 위험하다고 평가받은 겁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가 늘 쓰시던 그 기름이 몸에 해롭다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온 건 다 잘못된 거야? 이런 의문을 품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일본과 서양의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참기름을 건강의 비밀이라 소개하며 자랑했고, 서양은 올리브유를 슈퍼푸드라며 떠받들었죠. 그런데 정작 한국의 들기름은 산패가 잘 되고 위험하다는 딱지를 붙여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기록들을 보면 들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혈액을 맑게 하고 폐와 기관지를 윤택하게 한다.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들기름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보약 같은 기름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저 역시 이 뉴스를 보고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따끈한 밥 위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시고 김에 싸서 주시던 그 고소한 맛, 여름이면 할머니가 오이 무침에 들기름을 떨어뜨려 더해주신 그 향기.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삶의 기억이고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것을 단순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잘라내버립니다. 참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특히 더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방앗간에서 들깨 볶는 고소한 향이 골목을 가득 채우던 시절. 갓 짠 들기름 한 병을 들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 가득 퍼지던 그 향기.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야.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 같은 거야. 그 믿음을 따라 살아온 세월인데 외국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폄하하는 겁니다. 물론 들기름의 산패가 빠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관하고 전통 방식대로 짜낸다면 오히려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가득한 보물 같은 기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들기름은 외국이 말하는 것처럼 위험하기만 한 기름일까요? 아니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우리의 슈퍼푸드일까요?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저녁 밥상에 들기름을 올려놓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런 전통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직 어린 시절, 골목길 끝에서부터 풍겨오던 고소한 냄새. 방앗간에서 갓 볶아낸 들깨 향이 동네를 가득 채우면 아이들까지 신이 나서 그 길을 따라 들어가곤 했습니다. 들깨가 커다란 솥에서 볶아지는 소리는 자글자글 경쾌했고 주걱이 들깨를 저을 때마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코끝을 간지렸죠. 그날 방앗간에서 짠 따끈한 들기름을 유리병에 담아들고 오는 어머니의 손은 마치 보약을 들고 오는 듯 든든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뚜껑을 열면 방 안가득 퍼지던 향. 그 들기름 한 숟갈을 하얀 쌀밥 위에 두르고 김에 싸서 한 입 베어 물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기억이 더욱 생생하실 겁니다. 지금처럼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흔하지 않던 시절, 어머니와 할머니는 들기름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내셨습니다. 봄이면 냉이와 달래 무침에 들기름을 두르고 여름이면 오이 무침에 톡 떨어뜨려 향을 살렸습니다. 가을에는 살짝 구운 김에 들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살짝 뿌려 밥과 함께 먹었죠. 겨울이면 들기름에 간장만 살짝 넣어 비빈 들기름밥이 최고의 영양식이었습니다.
이렇듯 들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영양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내게 한 집집마다의 보약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트 진열대를 보면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은 화려한 병에 담겨 전면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반면 들기름은 구석에 소박한 병에 담겨 눈에 잘 띄지 않게 놓여 있곤 합니다. 마치 시대에 뒤처진 기름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이 나이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전통의 밥상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어르신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약국도 드물고 병원도 멀었지요. 감기 기운 있으면 들기름을 덮여서 한 숟갈 먹이고 관절이 쑤시면 들기름을 발라주곤 했어요. 덕분에 큰 병 없이 살았지요. 그 말씀처럼 들기름은 단순히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속 약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야말로 이런 전통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들기름이라는 훌륭한 전통 기름이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음식 맛을 살려주죠.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느 날 유럽 강의실에서 건강한 식용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학생은 올리브유를 자랑했고 스페인 학생은 해바라기유를, 일본 학생은 참기름을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자신 있게 들기름을 말했지만 교수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들기름? 그건 불안정한 기름 아닌가요? 산패가 빠르고 발암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그걸 쓰나요? 그 순간 강의실은 술렁였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위험한 기름을 먹고 사는 건가? 역시 올리브유가 최고네. 민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로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연히 먹어온 것이었고 가족 모두 건강했기에 믿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에 싸주셨던 들기름 김밥, 할머니가 해주셨던 들기름 비빔국수,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들기름 두부구이. 그 고소한 향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은 말은 그 추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혹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식탁이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었을까? 더욱 충격적인 순간은 일본인 교환학생 사토와의 대화에서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국 사람들이 들기름을 쓰는 걸 보고 좀 이상했어. 우리 일본에서는 참기름이 고급이지만 들기름은 그냥 오래되고 싸구려 기름 같아 보여. 민수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하자. 전통이 정말 미신인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내가 증명해야겠다. 민수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을 넘어 조상들의 지혜와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외국에서 우리의 전통이 오해받는 모습을 보며 속상했던 기억.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전통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에서 들은 모욕적인 시선, 교수와 학생들의 차가운 반응, 일본 친구의 무심한 말.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전통이 틀린 걸까? 아니면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걸까? 답을 얻기 위해 그는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방앗간을 찾아갔습니다. 방앗간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향이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솥에서 볶아지는 들깨 냄새였습니다. 순간 민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방앗간에 갔던 기억, 불 위에서 튀듯 볶아지던 들깨의 소리, 온 마을을 채우던 그 향기.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방앗간 안에는 70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큰 솥에 들깨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정성스럽게 볶고 있었고, 노모는 깨끗한 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오랜 세월이 묻어 있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들기름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노인은 굳은 손을 내밀며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들었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걸 궁금해한다니 반갑구먼. 들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보약이지. 민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작업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볶아낸 들깨가 식자마자 돌절구에 넣어 으깨졌습니다. 이어 앞찾기에 넣자 천천히 황금빛 기름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담기기 전 방앗간은 이미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무심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기름일까요? 노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위험하다니. 우리 세대는 이 기름 덕분에 큰 병 없이 살았어. 감기 기운 있으면 따뜻하게 덮여 한 숟갈 먹였고, 관절이 쑤시면 발라주곤 했지. 약국이 흔치 않던 시절, 들기름이 약이었지. 민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감기 걸린 자신에게 따뜻한 들기름을 떠주며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시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민수에게 가짜낸 기름을 건넸습니다. 자, 하얀 밥에 뿌려보게.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먹어보면 알 거야. 민수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가득 넣었습니다.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맛을 넘어 잊고 있던 추억과 시간까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이 맛은 단순한 기름의 맛이 아닙니다. 마치 시간을 먹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차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외국 기름만 찾지.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 코코넛 오일이 어떻다. 하지만 우리 들기름은 그에 못지않아 세상이 몰라줄 뿐이지.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하겠다. 이 귀한 전통이 미신이 아님을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이 장면이 여러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민수는 서울로 올라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은 민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우리가 늘 느껴왔던 걸 이제 과학으로 증명해보자. 연구팀은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첫째, 지방산 분석.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해바라기 씨유, 버터까지 다양한 기름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최신 장비로 결과를 확인하자 들기름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특히 알파 리놀렌산 ALA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성분이었습니다. 둘째, 항산화 능력 측정. 들기름 속 리그난, 세사몰, 토코페롤 같은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효과였습니다. 셋째, 동물 실험. 고혈압 모델 쥐에게 들기름을 일정 기간 섭취시킨 결과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연구실은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은 결과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봐라. 이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야.
전통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순간이지. 며칠 뒤 민수는 국제학회 무대에 섰습니다. 수많은 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통 기름, 들기름의 진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수는 차근차근 연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지방산 분석 결과, 항산화 효과, 혈압혈당 조절 효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들기름은 위험한 기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슈퍼푸드입니다. 청중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한국 전통의 재발견이군요. 이건 학술지에 실어야 합니다. 민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켜내고 싶었던 어머니의 밥상, 할머니의 지혜,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이 이제는 과학이라는 언어로 세계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단순한 추억의 기름이라 생각했던 들기름이 사실은 세계가 인정할 만한 슈퍼푸드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이런 전통의 가치를 더 널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국제학회 발표 이후 들기름은 전 세계 학계와 언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기름 세계를 놀라게 하다. 들기름, 올리브유 능가하는 슈퍼푸드. 각종 기사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방앗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여전히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그래, 젊은이, 이제 세상도 진실을 알게 됐구나. 우리가 지켜온 게 헛되지 않았어. 민수는 부모님에게도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을 무시하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전통은 미신이 아니었어. 내가 자랑스럽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의 오랜 갈등도 들기름처럼 고소하게 풀려나갔습니다. 이후 들기름은 젊은 세대에게도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방앗간에는 젊은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줄을 서서 들기름을 사갔습니다. 정부도 전통 기름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온 지혜이자 미래를 위한 자산입니다. 오늘 저녁 밥 위에 들기름 한 숟갈을 올려보세요. 단순한 맛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사랑과 지혜를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들기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식재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세대를 이어온 지혜, 가족의 사랑,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외국은 들기름을 오해했지만 결국 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들기름은 위험한 기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온 보약이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슈퍼푸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전통은 낡은 흔적일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일까요? 민수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를 지켜주고 내일의 세대를 키워낼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녁 밥상에 들기름 한 숟갈 올려보세요. 그 한 방울 속에서 어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정성, 그리고 수백 년을 지켜온 우리 조상의 지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울림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이런 전통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고소한 밥상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이런 전통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우리 집 들기름 추억은 이랬다. 나는 들기름 하면 이 반찬이 생각난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모이면
이 공간은 곧 전통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가족 식탁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옛것을 그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지혜를 오늘에 맞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끝으로 이 한 문장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지혜를 오늘에 맞게 이어가는 것이다. 전통은 사랑이고 전통은 미래입니다.